자, 진도 나갑시다. 자, 이제 지수함수 들어가는데, 자,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에서 함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 자, 이 함수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있는데, 수능에서는 너네한테 계산을 잘 해라, 계산기 같은 역할을 해라 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함수 파트에서는 어떻게 수능에서 요구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너네한테 문제를 하나 던져주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볼래? 라는 게 함수 파트거든. 그래서 내가 함수 들어갈 때마다 그래프를 강조하죠. 계속 그래프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얘는 계산 파트가 아니고 해석 파트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함수는 해석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럼 지수함수에 대한 각각에 대한 요건들을 볼 건데, 먼저 지수함수 생긴 거, y는 ax제곱이라고 생겼거든. a가 미치고 x가 지수인 거는 뭐 다 알 거고, 그치? x 하나에 y가 하나가 정해진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ax제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 얘는 0이 가능해? 0 불가능해.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크다 라는 거는 머릿속에다가 담고 가야 돼. 자, 그러고 나서는 얘네들 두 개의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ax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래프 모양이 두 개가 존재한다. 먼저 첫 번째, 밑 a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클 때야. 1보다 클 때. 자, 1보다 클 때에 대한 그래프 개형은 우상향하는 거야. 우상향하는데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얘가 a가 1일 때 그래프다. 기억나요? x축, y축.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축에 닫고 있는 y절편. x에다 0 집어넣으면 1 되겠다, 그지? 0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첫 번째 그래프 개형이다. 다음 두 번째 그래프 개형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0보다 커요. 밑이 0보다 커요. 근데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보자.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0 대입하면 1이라서 y절편 1이고요. 기억나요? 이게 그래프 생긴 개형이다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다가 담고 있어야 된다. 됐어? 자, 다음 함수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정의역을 보자. 자, 정의역 쉽게 말하면은 x로 가능한 범위가 되는 거야.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날법으로 작성하죠. x는 모든 실수가 된다. 얘가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다. 다음 치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치역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은 y 값이다. 그래서 얘 치역이라고 하는 애 y는 어떤 애가 될 거냐, 얘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x제곱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래서 y 값이 0보다 크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얘인 실수다. 얘인 실수다.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은 얘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걸 가진다. 자, 우리가 수하에서 유리함수를 배웠는데,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배웠잖아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선. 그지? 자, 여기는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이겠지. 왜?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서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애는 y는 0이라고 하는 애다. 자, 참고로 계속 말하지만 y는 0이라고 하는 거, 얘는 x축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비교를 할 때 어떤 함수는 0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계속 설명을 어떻게 했었어? 어떤 함수랑 x축이랑의 관계다라고 계속 놓고 풀었잖아. 그지? 그래서 y는 0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이다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정의역이랑 치역을 한번 보실까? 이 정의역이랑 치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x가 모든 실수고 y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인데 x 하나에 y 하나 다 대응되고 있지. 그리고 y 하나에
해당하는 x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기억나니 혹시?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함수다. 자, 근데 여기서의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 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 얘는 뭐냐면은 역함수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역함수 존재 조건이다. 자,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긴 하니까 여기는 이 지수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뭘까? 이 지수함수에 있어서 역함수는 뭐였어? 로그 함수지. 그래서 미치 a인 로그 함수가 된다. 로그 a x, 얘가 역함수로 된다라는 거야. 로그 함수는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오늘은 지수함수만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지수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 개형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자, 봐봐. x가 증가하고 있어.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고 있죠. 여기 점에서 여기 점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x 증가할 때 y 증가한다. 그게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다음, 얘는 x가 증가하고 있을 때 y 값 자체는 감소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있는 건데 x 증가할 때 y 감소한다. 그래프 개형이 0이랑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뭐 다들 잘 그리시겠지만 그리는 순서를 좀 적어줄게요. 혹시나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 물론 이 순서는 뭐 공식처럼 돼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리는 순서야. 먼저 첫 번째로는 나는 점근선부터 찾아. 점근선부터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요. 지나는 점 하나 찾기. 자, 나는 이 지나가는 하나의 점, 웬만하면 x는 0을 넣거든. x는 0일 때 그러면은 y 절편이 나오겠지. 그래서 지나는 점을 하나 딱 잡아.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끝이야.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은 저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지. 혹시나 해서 말하는 순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봤고요. 223번 문제로 한번 와보실까? 223번. 자, 유형은 223번 문제 보게 되면 함수가 주어져 있어.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y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에 대해서 x제곱이다. 자, 얘인데 뒤에 있는 거 혹시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좀 칠해줄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도록 거기에다가만 형광펜. x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지금 왼쪽에다가 저기 왼쪽 그림에 봤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그죠? x 증가할 때 y 감소하는 거 밑이 0부터 1 사이에 있다는 뜻이지. 그지? 맞아?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표현을 알려줄게. 자, 여기 형광펜 되어 있잖아요. 얘 같은 표현으로 이런 게 있다. a가 b보다 작을 때, 얘일 때 fa라고 하는 값이 있고 fb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fa가 더 큽니다. 랑 똑같은 말이야. 얘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x 증가할 때 y 증가한다라는 말은 부등호 바뀌면 되는 거지. a가 b보다 작을 때 fa가 fb보다 작다면
x 증가할 때 y가 증가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말을 왼쪽에 있는 그래프로 다시 한 번만 보자. 자, 여기에 있는 이 점이 a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이 b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y값 자체가 fa잖아. 여기 y값이 fb가 되는 건데 fa가 fb보다 더 크잖아. 그래서 똑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니까 둘 다 알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x 증가할 때 y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밑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밑 자체가 0보다는 크고 다음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각각들에 대해서 부등호 풀어주면 돼요. 연립되어 있는 부등식은 얘 첫 번째로 하나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걸로 풀 거다라는 거야. 이게 저기 1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에서 나온 겁니다. 공통수학 상, 아니 공통수학이 미안합니다. 너네들은 그거죠. 그냥 수학 상이죠. 그죠? 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나오던 개념이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대. 자, 먼저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 근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랑 x축이랑 닿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할 텐데 걔를 생각할 때 우리 뭘 사용을 해? 어떤 거 사용하지? 얘가 x축이랑 만나는 게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를 이용해. 뭘 이용하지? 얘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게 있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있었어. 판별식이요. 그래서 이 판별식 D라고 하는 애가 계산해보니까 B제곱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마이너스 3이다, 그지? 0보다 작네. 그러면 여기에서 실근이 생기니? 실근이 생기지 않아. 결국 X축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다는 뜻이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씩 보게 되면은 0보다 크다? 즉 여기 있는 이 0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냐라는 뜻인데 위에 있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범위에 있어서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지. 돼요?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식은 오른쪽에 1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가 된다. 얘 인수분해 되는 거 눈에 바로 보이지? a-1 곱하기 a-2야.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하긴 했는데 부등호 풀 때 각각들 인수분해가 됐어. 얘네들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적어. 1이랑 2잖아? 그리고 나서 부등호가 작으면 사이에 껴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돼. 참고로 얘 부등호가 크면은 큰 작작이라고 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1 곱하기 a-2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요. 그러면 1, 2를 적어놓고 큰 거보다 크게끔 작은 거보다 작게끔 작성해주는 거다. 이게 부등호야. 알겠지? 얘는 작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준 거다. 자, 그러면 A값 범위 나왔다. 그지? 우리가 첫 번째 범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째 범위 자체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정도 확인하면 된다. 알겠지? 지수함수 파트에서 쉽게 나오면 이 정도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한 3점 정도 되겠죠. 다음 지수함수 대충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를 이동시킨 거에 대해서 문제를 볼 거야. 자, 근데 이동을 하기 전에 좀 전반적인 이동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갑시다. 지수함수 이동 전에. 자, 도형의 이동 파트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얘 언제 배웠냐? 수하 때 배웠습니다. 도형의 이동 파트요.
자, 도형의 이동 파트인데 먼저 첫 번째로 평행 이동부터 봅시다. 평행 이동부터 보자. 자, 평행 이동 중에서 우리가 x 대신에 x 마이 깜짝이야. x-m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대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시킨 거야? x 대신에 x-m을 집어넣었어. 얘는 어떻게 뭘 어떻게 한 거야? 얘? x축으로 플러스 m만큼 이동시키네요. 알겠지? 좋아. 다음 y라고 하는 애가 y-n으로 돼서 대입을 시킵니다. 얘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이동시켰을 때 대입하는 거다. 그지? 자, 근데 내가 이 파트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도형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랑은 다른 거야. 알겠지? 점의 이동은 x에서 n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m이 되는 거야. 그게 점의 이동이었어.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이동하면 y 플러스 n. 점 이동은 그렇게 되는데 도형의 이동은 얘를 각각 대입해 주는 결과다. 이게 평행 이동이었고요. 두 번째, 얘는 참고로 뒤에 가면은 삼각함수, 로그함수 뭐 나오잖아요. 얘 일반론적인 이야기라서 얘에서만 이동 설명하고 뒤에선 설명 안 해요.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대칭 이동이다. 자, 대칭 이동을 볼 텐데 이 대칭 이동이 좀 빡세죠. 왜 이렇게 좀 많잖아요. 자, 먼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애가 있었다. 얘는 어떻게 뭘 한 거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던 게 뭐였어? 야, 제목 봐봐. 대칭 이동이잖아. 얘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저희 x는 맞죠? 자, 봐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y가 1이야. 근데 마이너스 1로 됐어.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1이 마이너스 1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야. 다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는 거. 얘는 어떻게 되는 거겠지? 그치, y축 대칭이지. 자, 그 다음이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야. 얘를 대입하는 거야. 얘는 뭘까? 원점 대칭. 굿.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 보다. 자, 근데 참고로 말해줄게. 이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한 거랑 똑같아. 알겠지? 이 각각들을 얘 y축 대칭했네? 얘 x축 대칭했네? 그러면 된다라는 거야. 그게 원점 대칭이다. 됐지? 다음,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 애가 있었어. 얘는 뭘까?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 거야.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x는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꾼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 왜 중요할까? 안 헤어져서가 아니고 y는 x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얘 역함수 만드는 방법이에요. 역함수를 만드는 애라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번호를 좀 작성을 해줄게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가지의 대칭 이동이 대표적인 대칭 이동이거든요. 근데 더 볼 겁니다. 다섯 번째. 이거 말고 또 있었어요.
자, x 대신에 a-x를 대입할 거고 y 대신에 b-y를 대입하는 애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은 a, b에 대한 대칭이다. 원점이 아니고요. 임의의 점이에요.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또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있는데 6번째는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인데 자, 얘는 첫 번째로 어떤 점이 있잖아요. 대칭 이동시킨 애랑 얘 기울기 자체가 그 대칭시킨 선에 대해서 수직이어야 되고 그 중점이 그 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얘는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스킵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능에서 내기에는 다른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굳이 그렇게 더럽게 안 내요. 그래도 얘 정도는 알아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좋겠다. 저기 시간 좀 더 드릴까? 네? 다 적었어요? 지울까요? 네. 그 굳이가 나오면 어떡해요? 쉬운 거지. 와 대박.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지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없어요, 거의. 와 단순히 재밌어. 틀리면 나한테 와. 소고기 사줄게. 틀리면 딱딱.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이동을 볼 거야. 자, 지수함수에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얘 일반적인 모양이 나오는데 y는 라지 a 곱하기 스몰 a x-m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애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동 모양에 있어서 각각들의 요소들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볼 거야.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책이 없어요. 그냥 내가 수업을 해주는 거, 그냥 내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책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임의로 하는 거니까 뭐 책을 뒤져봐도 그렇진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A라고 하는 애요. 이 A라고 하는 애가 의미하는 게 뭘까? 지수함수 앞에 어떤 실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지우기. 3, 5, 뭐 3분의 1, 뭐 이런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라고. 얘는 뭘 의미를 하냐? 얘는 다시 얘는 얘를 의미해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의미해요. 자, 왜 얘가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냐? 얘요. 로그를 아니까 얘를 지수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같은 모양이 뭐냐면은 A의 x-m제곱에 플러스 로그 A의 A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A 자리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음수일 때는 이 마이너스 부호 자체는 대칭 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 떼고 숫자만 마이너스 부호 떼고 숫자만 저기 있는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음수다라고 하는 거는 대칭 이동을 의미하는 거지. 대칭 이동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거기는 숫자만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어줄게요. 앞에다가 절대값 a라고 적어줄게요. 절대값 a라고 하는 거는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거다. 자, 물론 얘 말고도 다른 게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뜻하는 게 있다, 그치? 여기 있는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이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는 거야. 이해돼? 다음. 여기 뒤에 있는 k라고 하는 애가 있어.
플러스 K.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이 플러스 K라고 하는 N 의미하는 게 뭘까? 그치, Y축? 뭐야? Y축. 얘가 Y축은 아니잖아. Y축? 평행이동. 저희가 얘를 뜻하는 건데 얘가 또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뭘까? Y는 K라고 하는 점근선이 되는 거죠. 왜? 여기 있는 A에 대한 지수함수 얘만 생각했을 때 얘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Y라고 하는 애는 K라고 하는 값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고. 그게 점근선이야. 그래서 이때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 Y는 K라고 하는 애다. Y는 K다. 자, 이때 하나 남은 거 있다, 그지? 내가 다 설명했는데 하나 남은 거 있잖아. 뭐가 남았어?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애. 얘가 미치다, 그지? 미치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냐? 얘는 그래프 개형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프 개형을 결정하는 거다. 자, 즉 밑이 똑같으면은 밑이 동일하다면 얘를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겹쳐질 수 있는 거야. 겹칠 수 있다. 자, 밑이 동일하다는 게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써서 겹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로 y는 3 곱하기에 4x제곱 아니 x-2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랑 y는 2분의 1에 2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얘네 두 개는 겹쳐질까 안 겹쳐질까? 자, 먼저 앞에 있는 거 얘네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곱하기 3이 있다. 얘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됐다는 거에 의미가 된다. 왜? 지수로 올라간다면 로그 4의 3이라고 하는 애가 되기 때문에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다. 여기는 마이너스 2도 또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옮겨간 거,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겨간 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양 결정하는 거는 4라고 하는 밑이 되는데 얘는 밑이 4니? 아니지. 그지? 잘 봐. x 앞에 있는 애 여기까지가 밑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은 4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인데 얘 사실은 4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밑이 4야. 밑이 4인 애야. 마이너스 x잖아요. 이 마이너스 x가 뭔데?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그래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으로 얘네 두 개가 겹쳐질 수가 있다라는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밑이동이란 게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둘 다 이용을 해서 겹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228번 문제로 오시죠. 자, 228번 문제 보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에 2에 2 마이너스 x제곱 다음 플러스 k라고 하는 애다. 자, 얘가 2사분면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된대요. 문제 풀 때 그래프 안 그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어떻게 생긴 자식인지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먼저 첫 번째 점근선을 잡을 거야. 점근선을 잡으려고 딱 봤는데 여기에 있는 K라고 하는 애가 점근선이네, 그지? 얘 K라고 하는 애가 점근선이다. Y는 K가 점근선인데 K가 몰라. 아직까지 점근선 못 그어. 됐어? 다음 얘 그래프 기형 어떻게 생긴 애가?
얘 그래프요. 자, 얘 가만히 봐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은 y는 2x제곱이다 라는 거거든. 그지? 자,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즉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뜻이지.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붙었네.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2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기존에 이렇게 생겼다면은 얘가 원점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생긴 애로 바뀐다는 거야. 이해돼요? 됐어요? 자, 근데 이 그래프 개형이 2, 4분면을 넘지 않으면 뜬다. 그러면 얘를 점점 위로 더 올려도 되는 거잖아. 어디까지 가능하냐 봤더니 얘가 원점을 지난 이 순간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점근선이 그이겠죠. y는 k라고 하는. 즉 원점을 지나게끔 하는 게 가장 끝인 거야. 가장 마지막이 되는 거야.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2, 4분면 지나요. 그래서 0,0을 지나게끔 하는 k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본 거다. 자, 그래서 0을 대입하게 되면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래서 k라고 하는 애가 4가 되는 경우가 원점을 지나게 하는 경우가 된다. 그게 마지막 k값이 될 거다. 그래서 k값의 최대값이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얘입니다. 이거. 앞에 붙은 숫자. 얘가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나타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일단 237번 문제로 넘어가 보실래요? 237번 문제. 자, 237번 문제를 풀 텐데 여기에 대한 개념 설명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있는데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요.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요. 얘가 눈에 띄셔야 된다. 자, 이 y는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이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먼저 얘로 알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얘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1이에요. 자, 기울기가 1인데 기울기가 1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탄젠트가 기울기를 뜻하는 거였다. 탄젠트 45도. 즉 우리 삼각함수 다 했잖아. 4분의 파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인데 걔는 탄젠트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다. 자, 그리고 나서 45도에 대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각도가 4분의 파인데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탄젠트가 1이니까 각각 1, 그리고 여기는 루트 2라고 하는 이 삼각형까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삼각형 또한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뭘 봤을 때?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내가 설명할 거 두 가지가 있는데 2번까지는 y는 x 보자마자 그건 머릿속에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생각해서 떠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 떠올라야 돼. 자, 우리 앞에서 대칭 이동할 때 얘 봤잖아. y는 x. 내가 중요하다 그랬지? 왜 중요할까, 얘는? 얘는 역함수를 만드는 애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다 하는 거는 역함수를 의미하는 거다. 자, 근데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 뭐냐면은 얘가 1대1 대응이 됐을 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됐어요? 자,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들어갑시다. 자, 역함수가 나왔는데 어떤 거를 물어볼 수가 있냐면은 기존에 있는 함수랑 역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기존에 있었던 함수 자체가 증가 함수일 때 계속해서 증가하는 애야.
증가함수일 때랑 그 다음에 감소함수일 때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자, 증가하는 함수라고 하는 거니 진짜 계속 증가만 하는 애야. 증가만 하는 애. 감소한다라는 애는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가 대표적인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증가함수일 때는요, 역함수랑 이 교점은 어디서 생기냐? 얘는 반드시 y는 x 위에서 교점이야. 자, 그래서 역함수랑 이 교점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얘를 잘 보고 있으니까 증가함수야. 이럴 때는 함수는 역함수라고 놓고 푸는 게 아니라 함수는 x라고 놓고 풀면은 교점 구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y는 x 위에서의 교점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는 x라고 놓고 풀었을 때 그때 만족시키는 x가 교점이 되는 거라고. x교점 나왔잖아. 교점 x좌표 나왔잖아. y좌표는 똑같겠지. 왜? y는 x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다는 게 여기에다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만족시킨다는 거잖아. 그지? y는 x에 대입해도 만족시킨다는 거잖아. 그래서 x좌표 구하면은 a, b, b 걔가 교점이 된다고. 다음, 이때는요, 교점 개수가 0개, 1개, 2개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감소함수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감소하는 애면이 역함수랑 교점은 어떻게 되냐? 얘는 y는 x 위에서 1개가 나오고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y는 x가 아닌 곳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감소함수인데 역함수랑 교점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 쳐. 근데 그런 경우에서 y는 x랑 교점만 구하면 틀린다는 거야. 이해돼? 이게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 어떤 애가 나오냐면은 어떤 함수를 줬어. 근데 얘 교점에서 역함수랑 교점에서 얘랑 어떤 관계다 라고 주어졌는데 그때 교점을 y는 x에서만 구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다른 곳에서도 존재한다고. 그래서 감소함수에서는요, 역함수랑 교점이 1개이거나 3개까지만 나와요. 1개이거나 3개가 가능하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라는 거 중요한 거다. 감소함수는 2개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y는 x 위에 하나가 있고요. 감소함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뒤집었더니 얘가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y는 x에서 하나 겹쳐지고 여기서 하나 겹쳐지고 여기서 하나 겹쳐졌어. 근데 얘가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2개일 수가 없어요. 여기 점이 하나가 만난다? 그럼 걔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서 2개가 항상 쌍으로 나와요. 그래서 3개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y는 x라고 하는 거랑 지수함수가 있는데 직선이랑 곡선이잖아요. 지금 이 곡선 자체가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그지? 맞아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볼록성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얘는 참고사항이고요. 이제 보게 될 거는 볼록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 볼록성을 왜 볼 거냐면은 이거 문제에서 줄 때요. 어떤 직선이랑 얘가 그래프가 아래쪽에서 그려지나 위쪽에서 그려지나 기역, 니은, 디귿, 선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 설명할 거다. 자, 먼저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한 게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위로 볼록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해줄게. 결론부터.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적냐면은 F에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FA랑 FB를 더한 애를 2로 나눈 것보다는 작다가 아래로 볼록이야. 왜 그런지 밑에다가 그림 그려줄 거야.
확인시켜 줄 거거든. 일단 결과만 적어놔봐. 다음 위로 블록하다라는 거는 FA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는 커. 2분의 FA 더하기 FB보다는 커. 이때는 위로 블록하다는 뜻이 된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내가 두 개의 점을 잡을 건데 여기 점을 A, FA라고 잡을 거야. A, FA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충 여기 잡자. 여기 점을 B, FB라고 잡을 거야.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게 FA랑 F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애거든. 오케이. 얘 Y값이랑 두 개 더해서 절반인 곳이야. 두 개에 대한 평균이지. 얘랑 얘 중간에 들어가는 얘가 이 값이 Y는 2분의 FA 더하기 FB가 된다는 거야. 두 개에 대한 평균값이라는 뜻이지. 다음 두 개를 잇는 직선을 하나 그릴 거야. 두 개를 잇는 직선을 그릴 건데 여기서 이 점, 여기서의 X좌표가 얼마가 될까? 얘 X좌표가 얼마가 될까? Y값이 얘랑 얘랑의 가운데였잖아. X값도 얘랑 얘랑의 가운데야. 그래서 얘 X값이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X값이 나온다. 자, 참고로 아니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자, 다음 아래로 볼록한 걸 볼 거야.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는 얘거든.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X값을 넣었을 때 얘 값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다는 뜻이야.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야. 보여요? 아래쪽에 있다는 거? 얘 X값을 넣었을 때 여기 있는 이 값보다는 아래쪽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되겠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이야. 자, 다음 2분의 A 플러스 B를 넣었더니 여기 있는 이 중점보다는 위에 있대. 위에 있으니까 얘 위에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이 각각에 대한 표현들이 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을 넣었을 때 기준이 되게끔 하는 이 값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로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들을 알아 놓으셔야 돼. 얘네들이 나오면은 아 볼록하구나. 근데 어떻게 볼록하지? 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금 하나 참고로 알려준다는 게요. 여기 있는 이 보라색이요. 이 보라색깔의 기울기는 뭘까요?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요. 그냥 기울기 공식처럼 B-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되는데 얘가 수2에서 배우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도 볼록하냐, 그래프가 볼록하냐를 찾을 수가 있다는 뜻이야. 수2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알아놓으라는 뜻입니다. 네. 네. 보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여기 이제 237번 문제 같이 보시죠. 얘 풀이는 짧아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X축 그려놓고, 이렇게 그었을 때 얘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 그지? 얘가 수직이고, 얘가 A, B, C, D인데 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잘 봐. 얘 직선이 Y는 X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곡선이 얘 AX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야.
아, 얘 넓이를 알 때 A랑 B랑 더하는 거구나. 얘 넓이가 30이다. 다음 AB 길이 자체가 6루트2라고 나와 있어. 자, 간단해. 왜냐면은 나는 Y는 X라고 하는 애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거든. 자, 첫 번째 성질 한 번 다시 볼래? 첫 번째 성질. 기울기가 1이야. 그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보여? 보여?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왜 루트 2가 나온지 알겠지? 왜 AB 길이가 6루트인지 보이지? 맞아? 여기에 가로 길이가 6이고 세로 길이도 6이라는 뜻이야. 그게 이 기울기 1이라고 하는 A의 힘이야. 얘 6루트이잖아. 1대 1대 루트이잖아요. 요만큼의 길이가 6. 요만큼의 길이도 6이 되는 거잖아요. 돼요? 자, 그러면 CD 사이에 있는 이 길이 자체가 6인데 요만큼이 6인데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을 봤더니 얘 넓이가 18이네. 밑에 있는 게 12가 돼야 돼서 얘가 2라고 하는 높이가 나온다. 됐을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에 집중을 해보자. 왜?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가 지수함수 위에 있는 그래프잖아. 위에 있는 점이잖아. A좌표 얼마야? 아, A좌표를 모르는구나. 그지? A좌표 자체를 뭐 알파, 알파라고 한번 더 볼까?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6이죠. 그죠? 아, 내가 뭐래. 알파 플러스 8이지. 그죠? 이렇게 둘 수는 있잖아? 아, 자, 뭐래. 아이씨, 6이지. 미안하다. 자, 근데 여기는 이 알파 값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왜 알까? A의 Y좌표가 2거든. 얘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2,2로 바뀐다는 거야, 얘가 2,2라는 거야, A좌표가. 그래서 알파라고 두기보다는 그냥 바로 2,2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좌표가 8,8이 나오는 거겠지, 그럼? 자, 그러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2,2랑 8,8이야. 대입해보자. 2A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2야. 자, 그러면 얘 1이니까 두 개 지수가 같다라고 놓고 풀겠지? 2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1이네. 다음 8 넣어볼게. 2A, 8A 더하기 B야. 얘가 8이 된대. 자, 8이라고 하는 애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8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3이다라고 계산이 된다. 두 개 연립하자. 밑에서 위에 걸 빼요. 그럼 6A라고 하는 애가 2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3분의 1이네. 다음 B라고 하는 애 계산해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나오겠다. 그래서 A, B 값 둘 다 구할 수 있었고 두 개를 더하라.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됩니까? 자, 그리고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시간이 좀 빠듯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나갈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좀 했던 거 좀 기억나요? 너무 다 새롭나 혹시? 네. 어이구, 잘해야지. 아니 뭔가 이건 했던 건데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건 뭐야? 라는 보충하면 되는 거죠. 보통 이건 뭐야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쌤이 추가로 그치. 네. 네. 체험기 패딩 기타 묻었어요. 날개예요. 악마의 날개. 예? 흰색일 텐데? 악마 날개 흰색인가 보네요. 아이쿠. 처음 알았네. 자, 다음 지수함수에 대한 대조 비교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수함수에서.
자, 그래서 얘 문제 4개 있는데 얘 금방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념 설명부터 하고 갑시다. 자, 대소 비교에서 사용되는 거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얘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지수 함수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나온다. 자, 이 그래프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 자, 밑을 보고 그래프 개형 잡아야 된다. 밑 보고 그래프 개형 잡아야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제한된 지수의 범위에 조심해라. 자, 지수가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뭐냐, 뭐 2차식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오니까 제한된 지수에 대한 범위를 조심하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환을 이용할 겁니다. 자, 치환을 이용할 텐데 내가 이거 치환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치환이 됐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치환된 거에 대한 범위. 얘는 치환된 것에 대한 범위를 조심해라. 치환된 것의 범위에 조심해라. 범위 조심. 자, 치환을 했다? 그러면 이 치환된 거 범위부터 찾아야 돼. 알겠지? 다음 세 번째. 세 번째가 다 까먹었을 거야. 세 번째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자, 산술기하 평균이 갑자기 왜 나오냐? 자, 산술기하 평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되는 조건 자체가 두 개가 더해질 텐데 이 두 개는 다 양수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근데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에 있어서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에 있어서 ax제곱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잖아. 양수라서 양수끼리 더하는 거라서 산술기하 평균이 만족이 된다.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잖아.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까먹었을 거라 생각해서. 자, 산술기하 평균은 어떤 거냐? 먼저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루트 ab라고 하는 애랑 비교를 했을 때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호 관계를 가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산술평균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평균 낸다 할 때 사용되는 게 산술평균입니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있는데 얘는 기하평균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개 줄여서 산술기하평균의 관계에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 여기에 등호라고 하는 애. 등호는 어떨 때 만족되냐? 등호 조건은 A랑 B랑 두 개가 똑같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냐? 얘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A 더하기 B에 대한 얘의 최소값이나 또는 A, B의 최대값을 나타낼 때, A, B의 최대값 물어볼 때 얘일 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합니다. 얘가 퀘션, 문제에서 얘랑 얘를 물어봅니다. 두 개 합의 최소값, 두 개 합이 왼쪽에 있으니까 최소값 물어볼 수 있겠지. 두 개 곱의 최대값, 곱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 나타내는데, 자, 하나의 꼼수라고 하면은 A, B라고 하는 두 개의 곱이 얘가 정수일 때 주로 출제돼요. 얘네들이 정수일 때 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킬들을 가지고 총 4문제를 풀 건데 좀 빠르게 풀 거니까 집중하셔서 보시죠. 먼저 24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44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A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때 fx라고 하는 애가
a의 x제곱이다. 자, 그때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해서 1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때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어떻게 가진대? 자, 첫 번째지. 그래프 이용하는 거. 밑 봐봐. 0부터 1 사이야.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지. 다음 두 번째야. 제한된 지수에 대한 범위인데 지수 자체가 x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부터 해서 1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최대값이 나오고 여기가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죠. 자, 최소값이 6분의 5기 때문에 a의 1제곱 자체가 6분의 5네. 그래서 a가 6분의 5겠다. 다음 마이너스 2제곱 하면은 제곱한 다음에 역수 취급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라지 m이라고 하는 최대값은 25분의 36이 되겠다 까지 계산이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5분의 6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50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fx라고 하는 애가 이차함수네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가 ax제곱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x라고 하는 애가 1부터 4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g.f라고 하는 이 합성함수에 대한 게 궁금한 거야. 얘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 거다. 최소값을 구하는 게 궁금한 거야. 250번입니다. 250번. 펴고 있었구나. 자, 얘를 보게 되면은 x값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를 보자고. 얘는 똑같은 게 뭐야? g의 fx지. 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g.f라고 하는 이 합성함수 자체는 밑이 a인데 지수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얘에서 지수 자체가 여기 범위에 제한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얘 2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딜까를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축이 얼마죠? 얘는 보자마자 나와야 돼. 축이 얼마예요? 2차 함수의 축? 얘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사용하자고 했잖아. 3이지. x는 3. 완전 제곱식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얘가 x-3의 제곱에 얘 절반 제곱하면 9 필요하니까 빼기 9까지 해서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겠네? 그래서 축이 3이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차함수 모양인데 축이 3이야. 그리고 3일 때 마이너스 6인 거 확인했네. 얘가 3, 마이너스 6이네. 자, 그러면 이 y값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지. 얘 자체가 마이너스 6부터 가능하다는 거야. 자, 다음 x범위가 1부터 4까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어디서 최대값이 나올까? 어디서 최대값 나올까? 얘 축에서 가장 작은 게 나왔잖아. 얘네 축 기준으로 얘네 두 개가 대칭이 된다고. 그러면 4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다, 그지? 여기서 4를 넣었을 때랑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는 1만큼 떨어진 2가 되는 거야. 그럼 1이라고 하는 애가 위에서 가지겠지. 그래서 1에서 최대값이 된다는 거야. 자, 여기다가 1 대입하게 되면은 1 빼기 6 플러스 3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자, 다음 a라고 하는 밑을 봤더니 얘가 0부터 1 사이 값이니까 얘가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제한된 범위를 봤어.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되니까 여기 위에 뭐가 됐든 간에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가능해. 다음 최대값이 주어졌잖아. 최대값이 27이래. 여기가 27이래.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하는 게가 27이네. 그럼 a가 얼마 돼야 될까?
얘는 3의 세제곱이야. 얘 3의 세제곱이야. 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야, 아니 여기 문제에서 봐봐. 최대값이 27이래. 아, 문제에서 최대값이 27이라고 나와 있어. 얘가 3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야. 여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을 해줬다고요. 그럼 얘 A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A값 구했다. 다음. 여기서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최소값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2제곱을 계산해서 얘네 두 개 지수 봤더니 3? 예? 계산 잘 된 거 맞니? 왜 3이 나오죠? 아, 3이 나오겠네요. 얘 27이었잖아. 그치? 3이 가장 최소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 보라색까지는 이해했거든요. 얘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저 주황색 그래프를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모르겠어요. A 범위가 0부터 1 사이래. 네. 그래서 그래프 제형이 이렇게 생겼겠지? A가 0부터 1 사이래. A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래. 그래서 그래프 개형 잡았지. 됐어? 다음 여기 위에 올라가는 이 2차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값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x가 뭐가 들어가든 관계가 없잖아. 마이너스 6부터 해서 마이너스 2까지 제한을 시켜놓은 상태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6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게 확인됐어. 근데 최대값이 27이래. 즉 3의 세제곱이래. A의 마이너스 6제곱은 3의 세제곱이다 라고 놓고 양변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을 계산을 했더니 A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라.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계산하면은 3의 1제곱이라서 3, 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지. 얘가 교육청 기출이라고 나와 있죠. 참고로 이 정도만 돼도 시험 문제예요. 이게 학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고3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잘못했다가는 3점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는.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자, 253번으로 넘어오시죠. 253번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253번 보게 되면 정의역이 0부터 1까지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함수가 지금 y는 2 곱하기에 9의 x제곱에 빼기 4의 3의 x 플러스 1제곱이고 플러스 k가 되는데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라고 나와 있어요. 0부터 1까지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다. 자, 이때 어디에서 최대값 얼마를 가지냐라는 거잖아. 그지? 자, 봐요. 자,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보이셔야 되는 거 9x제곱이랑 3x제곱. 이 두 개가 딱 눈에 띄셔야 돼. 두 개 관계가 있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t라고 한다면 얘는 t제곱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y라고 하는 이 함수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t제곱에 여기에 플러스 1 되어 있는 애는 밖에 숫자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라고 두자고. 자, 근데 우리가 뭐 사용했어? 치환 사용했지. 그지? 3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t라고 치환했잖아. 그럼 치환된 것에 대한 범위를 봐야 돼.
오케이. 자, 근데 3의 x제곱 이 자체만 봤을 때 x값이 0부터 1까지 제한이 되어 있네. 0 넣으면 1이지. 1 넣으면 3이잖아. 그래서 1부터 3까지의 t값을 가집니다가 된다는 거야. 자, 다음. 얘 이차함수네. 축이 어디야?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자, 2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10, 아니 즉 6t가 나오죠?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2에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나오면서 t가 3이다. t가 3이 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2차 함수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축이 t는 3이다. 자, 제한된 범위 t값 볼까요? 1부터 3까지 제한이 되어 있네. 그러면 최소값은 t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애는 t에다가 3을 대입한 18 마이너스 36 플러스 k가 된다. 얘가 t가 3일 때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k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8이 넘어가는 거니까 k가 5가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또 축에서 막혔니 혹시? 얘 t는 3인 건 알겠지? 자, 그리고 t값 범위 제한된 거 봐봐. 1부터 해서 t가 1일 때부터 해서 3까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건데 최소값 3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 얘가 t에다가 3을 대입한 이 결과가 나와서 k가 5가 된다는 뜻입니다.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이거든요. 넘어가면 5입니다. 왜? 잠깐만요. 예. 로딩 중입니다. 시스템 재부팅 중.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최대값이다, 그지?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나올까? 최대값은 t라고 하는 애가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1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t가 1일 때 여기다 1 대입하면 k-10이죠. 그죠? 근데 k가 5라고 구해놨잖아.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거지. 얘가 최대값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5를 더하는 순간 틀려요. 왜일까?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x가 얼마일 때거든.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지냐. 자, t가 1이라고 하는 말은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가 된다. 즉 0이라고 하는 애가 a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봐야 된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치환을 했으니까 원래 있던 애로 다시 돌려놓는 거야.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0이고 이때 최대값은 뭐 동일하겠죠. 마이너스 5가 된다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얘 2번 쓴 거지. 주의할 거, 치환된 거에 대한 범위만 조심하라 했다, 그지? 자, 그 다음 뭐 남았지?
산술기가 남았으니까 25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55번으로 넘어갑니다. y는 쭉 그어서 3e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9인데 3의 x제곱으로 나눴네.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X가 255. 제 샵이에요, 샵. 문제번호. 샵? 응. 난 문제번호를 샵으로 적어요. 샵. 이 샵이 아니니까 잠깐만. 크게 적어줄까? 저인데? 샵 아, 255. 샵. 그래서 255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적어놓은 거 보시죠. 얘 딱 보자마자 3x제곱이랑 3-x제곱이 눈에 보여야 돼. 그게 어떻게 보여, 지금? 야, 저게 어디를 봐서 마이너스 x제곱이 있냐. 얘 때문에. 잘 봐. 이렇게 약분시켜. 위치 똑같으니까 약분될 거 아니야. 3x제곱이 나온다, 그지? 얘도 약분되네. 플러스 1이네. 얘 약분 안 되고 얘를 이렇게 적는 거야.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애가 3x제곱이랑 3-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다시 한 번만 볼래? a, b라고 하는 애가 정수일 때 주로 출제가 된댔어. 얘가 a가 되고 얘가 이 전체가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두 개 곱하면은 3x제곱이랑 3-x제곱 사라지면서 정수 되는 거 보여? 9 나오잖아. 산술기가 이럴 때 쓴다고. 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애는 정해졌잖아. 숫자 1이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3x제곱에 더하기 9 곱하기에 3-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구할 텐데, 얘를 계산을 할 때 두 개의 합은 2 곱하기에 루트의 두 개의 곱과 같다는 거야. 얘가 산술평균이고 얘가 기하평균이긴 한데, 계산을 할 때는 양변 2를 곱해버려서 두 개의 합은 2 곱하기 루트 두 곱이다 라고 나타내는 게 훨씬 더 편해. 알겠지? 네?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얘지. 얘가 A, 얘가 B라고 생각해보자. 둘 다 양수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에다가 2배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얘가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됐지? 자, 그러면 루트 안에서 3x제곱과 3-x제곱이 사라지면서 루트 9, 3이잖아. 6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최소값이 6이니까 1 더해서 7이라고 하는 애가 가장 최소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까? 자, 그것 때문에 적어놨어요. 등호 조건이요. 얘랑 얘랑 더했잖아. 등호 조건은 얘랑 얘가 두 개가 똑같을 때 등호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3x제곱은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얘를 풀어보면은 양변에 3x제곱을 곱해. 그러면 3-2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9야. x가 1일 때 등호 조건이 만족되는 거야. 1 들어가면 9잖아. 얘 1 때 등호 조건이야.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x가 1일 때를 집어넣게 되면은 최소값은 7이 나온다 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힘이죠. 해서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로그 함수로 나갈 겁니다.
자, 로그 함수가 뭐냐? 아까 시작할 때 알려줬었잖아.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때 역함수는 뭐냐? 로그 함수다. 미치 a인 로그 a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지수함수에 대한 역함수입니다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토요일이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해피해피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토요일에 로그 함수 나가면 되겠습니다.